선생님, 북한 개성 갔을 때 썰 좀 풀어줄 수 있나요? 평양 같지? 일단 가게 된 게 진짜 웃겨. 대구 공연을 하고 있었어. 모르는 번호로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때 뭐 택배 받을 게 있었나 아마 이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딱 받으면 여보세요? 그랬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되게 정중하게 여기 청와대인데 북쪽으로 공연을 혹시 가실 수 있냐, 매니저한테 전화하기 전에 본인 의사 먼저 좀 여쭤보려고 전화했다.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알아? 보이스피싱이다. 그래서 북한이요? 공연이요?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일단 매니저하고 얘기하시고, 매니저 전화번호 모르시죠? 이러면서 그냥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끊을게요. 그리고 딱 끊었어. 옆에 매니저가 있었으니까, 동료리가 있었으니까, 야 동료라, 요즘엔 보이스피싱을 청와대라고 한다. 아우 진짜 짜증나. 그러고 있었는데 동료리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료리도 그냥 그게 뭐 이상한 놈들이네 하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청와대. 야 진짜 아니야 막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진짜라고 믿고 통화를 하고 갈까 말까 뭐 이렇게 뭐 그런 해프닝이 있고 이제 내가 북한을 간 거야.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랑 스태프들이 다 같이 이제 전세기를 타고 글로 간 거잖아. 한 비행기에 다 모여가지고 딱 일단 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하고 북쪽 비행기 말고는 공항에 비행기가 한 대도 없어. 되게 이상한 광경이었어.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에서 뜰 때든 공항에 딱 있을 때 보면은 막 여기서 이 비행기 들어오고 저기서 저 비행기 들고 저기서 비행기 뜨고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딱 각 잡아가지고 딱 탁탁탁탁 비행기 서 있고 우리 비행기만 딱 들어갔어. 내려가지고 전체 인솔 해갖고 버스를 타고 평양에 있는 우리 호텔로 이동을 한 거야. 이동을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시골에서 갑자기 도시가 되는 느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 아니고 갑자기 시골인데 갑자기 도시가 되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내가 진짜 신기했던 게 하나 있어. 인도에 쓰레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호텔 바닥 같은 그런 느낌. 너무 깨끗해서 사람의 발자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해. 도로도 인도도 모든 게 다 너무 깨끗해. 세트장 같은 그 기분이 들었겠죠? 약간! 호텔을 도착했어. 호텔을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한 우리나라 한 80년대 호텔 정도? 왜냐면 깔려있는 카페트나 벽 색깔이나 건물 마감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옛날 느낌이 조금 나. 호텔 앞에 지나다니시는 보행자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 엄마랑 아기가 참 많아.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채색 아래 위 투피스에 아이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씌우고 옛날처럼 막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못 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단정하고 불필요한 어떤 화려함이나 사치라는 거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호텔 방 안에 인터넷 연결선 아무것도 없어. TV에 뭐가 나오나요? TV에 뭐라 그래야 되나,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만한 전쟁에 관한 드라마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김일성 씨? 애매하네요. 네. 님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어쨌든 그분의 일대기를 담은 뭐 그런 게 막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 중요한 뭐 어떤 공연이나 행사했던 장면들이 나오고, 채널도 많아. 외국 채널도 있어. 약간 중동 지방의 전쟁 상황 같은 게 계속 나오고 그런 게 대부분이야. 우리나라처럼 막 예능 나오고 그런 채널은 하나도 없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내가 그때 약간 감동 먹은 게 뭐냐면은 비행기를 타고 날라왔어. 심지어 한국이 아니야. 근데 내렸는데 말이 통하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 마음 자체가, 느낌이, 감정이 되게 이상한 감정이 들더라고. 제주도도 아니잖아. 어쨌든 간에 막 수속을 밟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외국 같은 데를 왔는데 말이 통하는 거야. 우리 각 팀마다 수행원이 하나씩 붙거든? 우리한테 이제 뭐 이 호텔에 뭐 이런 부대 시설이 있으니까 이용하세요 그런 거야. 나는 미용실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 미용실에 가서 이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한번 감아보자. 그래서 머리를 감으려고 딱 미용실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앉으면 여기 남쪽 미용실에는 여기 드라이기 있고 뭐 있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샴푸실은 저쪽에 있잖아. 근데 거기는 이 앞에 세면대가 있어. 의자를 돌려서 여기서 그냥 머리를 감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뒤를 돌아가지고 머리를 감기는데 머리 너무 시원하게 잘 감기시는 거야. 그랬는데 거기 이제 비치되어 있는 샴푸하고 트리트먼트를 보여주시잖아. 나 그거 보고 진짜 겁나 웃었잖아. 샴푸가 외래어잖아.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 머리 비누? 맞아! 그러면 트리트먼트는? 머리 비누 아니야. 머리야? 아니야. 치료제 아니야. 맞추고 싶지? 또예요.
머리 영양물빈. 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진짜. 모든 말이 다 외래어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콜라는 콜라다. 진짜 웃기지? 그래서 음료수들을 거기서는 이제 주스라고 안 해. 단물. 그래서 문제를 낼게. 젤리를 뭐라고 할까? 이게 그 식감과 연결이 돼 있다? 말랑 아니야. 두 글자야. 탱글. 자, 앞에 한 글자를 가르쳐줄게. 단. 단거. 아니야. 단과. 아니야. 젤리가 어때? 식감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음식 중에 그런 식감을 가진 게 뭐가 있어? 한 글자로. 아 단떡. 너 지금 맞췄다고 생각해. 맞췄다고 생각해. 아니야. 단무. 뭐라고? 단무. 딩동댕! 봐봐라. 술판물 안 돼. 일단 휴대폰 못 갖고 가. 태블릿 안 돼. 카메라도 허가받은 것만 되니까 다른 데 있고. 딱 호텔 들어갔는데 만지작거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호텔의 비치리에 있는 무슨 소설이 하나 있었어. 그거를 읽었어. 완전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방공소설 같은 그런 거야. 읽었는데 꽤 재밌더라미. 읽다가 아니야 이건 내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어. 딱 덮었어. 정말 할 게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긴 게 잠이 5분도 안 됐어. 내가 그때 북한에 4박 5일 있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 요즘 현대인의 불면증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무조건 휴대폰이다. 나도 밤에 자기 전에 휴대폰 하거든? 졸릴만 하면 그냥 휴대폰 딱 꺼놓고 이렇게 자. 근데 아예 처음부터 휴대폰을 안 봤더니 잠이 엄청 잘 와. 진짜. 선배님 이게 수면 네, 가스 풀었나요? 저도 수면제를 밤에 탔나. 야 너네 너무 같다. 왜 그냐. 영화 찍니? 옥류관을 갔잖아. 밥을 먹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공식 스케줄이긴 한데 찍고 그러는 거 아닌 줄 알고 선글라스 끼고 대충 원피스 하나 입고 그리고 나갔다? 겁나 찍네. 완전 그냥 쌩얼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첫 한 그릇을 끝내고 두 번째를 먹는데 그때부터 이제 인터뷰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 나한테 인터뷰 안 와줬으면 좋겠는데 막 인터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망언을 했더라고. 저는 공연만큼 평양냉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래. 나중에 보고 저거 왜 망언이야 막 그랬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평양냉면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물론 내가 알고 있던 평양냉면하고는 달랐지만 맛은 진짜 기가 막혔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내가 아쉬워가지고 다 일어나서 나가는데 동열이가 누나 드시고 싶으면 더 드세요 뭐 이러는 거여서 그래 그럼 저 한 그릇만 더 먹어도 돼요? 그러고서 진짜 위를 찍고 나온 거야. 세 그릇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걸 먹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공연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같이 이제 뒤풀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지. 술도 드셔보셨어요? 뒤풀이 때? 뒤풀이 때만 먹은 게 아니고 우리는 호텔에서 밥을 먹으면서 대동강 맥주는 매번 마셨고 기념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이 있었어. 거기 가가지고 대동강 맥주하고 평양소주하고 곰뼈주, 범뼈주, 금강산 담배 이렇게 사가지고 왔다. 선물 줄 사람들 다 선물 주고 그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약상자를 정리를 하는데 약상자 제일 위에 상자에서 그 술이 두 개가 나온 거야. 곰뼈주, 범뼈주가. 근데 모든 술이 이렇게 딱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디서 만들어진지 써 있잖아. 어딘 줄 알아? 중앙동물. 그러니까 정말로 죽은 곰이나 죽은 호랑이의 뼈로 술을 만드나 봐. 나 진짜 그 중앙동물원을 보면서 내가 진짜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내가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짬뽕 됐어. 우리가 하루는 이랬어. 나만 심심했겠어? 다 심심하잖아. 그래가지고 내 방에 다 모인 거야. YB밴드, 나, 레드벨벳, 정인이, 알리 그렇게 해가지고 내 방에 모여가지고 우리 뭐 했는지 알아? 젠가를 해서 진짜 이거 맞기를 한 거야. 레드벨벳에 슬기가 걸렸어. 막 무슨 다 돌아가면서 걸렸지. 그래서 막 엽기 사진 찍고 막 벌칙하고 막 이거 막 맞고 막 엄청 재밌게 논 거야. 젠가 하나로. 근데 슬기가 걸렸어. 우리가 막 도현이 오빠한테 후배고 레드벨벳이고 어디서 때려? 막 이러면서 막 풀파워로 때려! 막 그랬다. 오빠가 막 오빠 너무 착하잖아. 막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재밌어 하겠다 싶어가지고 슬기한테 미안해 그러면서 빡 때렸는데 진짜 세게 때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오빠한테 오빠 미쳤어? 검도 뭐라 그랬다? 그 다음날이 옥류관 가는 날이었어. 버스를 탔는데 슬기가 오빠한테 그런 거야. 오빠 저기 멍들어서 내려온 거야. 오빠가 버스 안에서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젠가 가지고 새벽까지 놀았어. 선배님 갖고 계신 썰 중에 좀 풀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뭐 공포스러웠던 썰 뭐 이런 거 있으신지. 근데 너희들은 귀신이 있다고 믿니? 나는 완전 있다고 믿어.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살짝 스포 맛배기만. 고등학교 때 내가 악기를 불었는데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상가 영업이 끝나고 나면 상가 2층에 피아노 학원을 빌려서 내 개인 연습을 했어. 그 상가 연습실에서 벌어진 일? 다음에 남양 특집 한번 하고 사연도 한번 모아볼게요. 그래서 내 거 얘기하고 내가 사연 읽고 어때? 아, 내가 얘기해야 되는구나. 야, 내가 이거 얘기를 다 하고 나면은 이거랑 이거를 다 꺼버려. 알았지? 네. 여러분은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올려주세요. 완전 백지영 나병 특집 To be continue. 평양 다녀온 이야기를 우리 제작진들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는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지는 말고요. 그냥 재미있는 어떤 경험담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